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마리의 말,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문자의 차이 눈치채셨을까요? 왼쪽은 우리가 익숙한 소리 중심의 문자, 오른쪽은 뜻을 담고 있는 한자, 바로 중국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말이나 영어는 소리를 적는 표음 문자입니다. 중국어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의 문자입니다. 뜻글자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어는 단순히 글자를 암기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한자 때문에 중국어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자를 이해하는 순간 중국어가 더 쉽고 재밌어질 겁니다. 정말 그런지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 기초 1단계에서는 중국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음 체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모와 음모가 만나 병음을 이루고 여기에 성조가 더해지면 정확한 발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자가 더해져야 비로소 의미가 전달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전달이라는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자 부수입니다. 부수는 한자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부수에 따라 뜻과 의미 달라지고요. 품사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자 부수를 통해서 어떻게 중국어 단어의 뜻과 음을 유추할 수 있는지 접근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은 네 한자 모두 우측에 동일한 한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풀을 청이라는 한자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발음도 칭으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는 풀을 청이라는 한자를 지닌 단어는 칭으로 발음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좌측에 위치해 있는 한자 부수에 따라서 뜻과 성조가 달라지는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수변이 있는 한자는 물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음, 심자, 변은 똑같은 접근 방식으로 단어를 유추를 해본다면은 사람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날일자기 때문에 태양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한자 단어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어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한자 부수인데요. 말씀 언자변입니다. 이러한 말씀 언자변은 말과 관련되어 있고 말을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언자변이 있는 이 풀을청은 사람에게 뭔가 요청하거나 질문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러한 뜻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중국어 단어 학습을 배울 텐데요. 우선 한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한자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 살펴보면서 한자의 대표적인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뜻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른쪽이 소리를 담당합니다 하는 좌우 구조입니다. 이러한 말을 제가 네 글자로 한번 줄여봤는데요. 좌뜻 우음 어떻습니까? 원래라면은 좌의 우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입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뜻 우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좌우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중국어 단어 공부를 학습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오른쪽에 소리를 담당하는 이 풀의 청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유추했습니까? 그렇죠. 풀의 청자가 들어가면은 어찌됐던 음은 칭이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시라는 겁니다. 세부적인 뜻은 한자 부수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물수변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의 속성에 따라서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의 한자 단어가 되겠고 마음 심자 변은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차례대로 세 번째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날일자는 태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씨가 개이다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 한자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원자변 도움을 요청하다 이렇게 해서 플리즈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하 구조인데요. 위쪽이 뜻을 상징을 하고 있고 아래쪽이 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길로자가 루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자가 와도 아래쪽에 이 길로자가 있으면 루로 발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시는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비우자 보이십니까? 구름의 양에 따라서 날씨가 맑고 흐리고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비우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는 날씨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안팎 구조입니다. 모두 다 바깥쪽이 문문자로 이렇게 곽구조 형태의 한자가 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곽구조 형태의 문문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는 먼, 원 이러한 두 가지 발음으로 유추가 되고요. 세부적인 뜻은 안쪽에 한자를 보시면은 마음이 문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겠고 귀자도 당연히 듣다, 입구자는 물어보다 이러한 뜻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대표적인 세 가지 구조는 정리를 하자면 좌우 구조, 상하 구조, 그 다음에 안팎의 내외 구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HSK 자격증 대비를 한다고 쳐요. 그쵸? 그랬을 때 듣기 영역에서 보기에서 보면은 음을 유추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듣기 영역에서 보기의 음을 유추를 할 때는 오른쪽과 아래쪽과 바깥쪽을 보시면서 듣기 영역의 보기의 음을 유추를 하시고요. 독해 영역에서 이 단어의 뜻을 유추를 하고 싶다. 어떤 뜻인지. 그럴 때는 독해 영역에서는 왼쪽, 위쪽, 한자의 안쪽을 살펴보시라는 뜻으로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자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어디가 한자 부수가 위치해 있는지 음은 또 어디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수업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룰 테니까요. 지금은 도입 단계에서 이러한 것이 한자 부수로 중국어 단어 공부를 학습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소리와 뜻을 함께 담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바로 한자입니다. 앞에 보시는 자료는 제가 청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 시절에 한자 부수 이해와 단어 암기 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자 때문에 어려움을 지닌 국내 학습자들을 위해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작한 자료입니다.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자료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회화부터 HSK 실전 대비까지 연결되는 한자 해독 특강을 전 클래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자 때문에 절대로 중국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하면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我们一定要会呢. 모두 힘내시고요. 大家加油!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下课见!